엄마, 엄마. 새벽 3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를 뚫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기 밝은 금자 여사가 문을 여는 순간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신 8개월 남산만한 배를 한 딸 민지가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었으니까요. 민지야, 이게 무슨 꼴이니? 엄마, 나 좀 살려줘. 제발. 딸의 그 한마디에 금자 여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호랑이 할매로 불리며 맨주먹으로 강남 빌딩 숲을 일궈낸 전설의 큰손 박금자. 그녀가 지난 30년간 묵혀두었던 진짜 칼을 꺼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위라는 이름의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을 키워낸 시댁. 그들을 향한 자비 없는 사냥이 지금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속 시원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피도 눈물도 없는 복수극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밤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지던 새벽이었습니다. 서울 성북동의 고즈넉한 단독주택. 이 일대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회장님 댁이었지만 대문 밖에는 그 흔한 명패 하나 없었습니다. 집주인 박금자 여사는 그런 거칠애를 질색했으니까요. 회장님, 빗소리가 너무 요란해서요. 따뜻한 우유라도 데워다 드릴까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거실로 나오며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됐어. 자네나 들어가서 자. 내가 괜히 신경 쓰이게. 아이고, 회장님도 주무셔야죠. 내일 아침 일찍 약속 있으시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나도 금방 들어갈 테니까. 금자 여사는 손사래를 치며 거실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물러간 뒤에도 금자 여사는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반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지? 괜히 불안하네. 금자 여사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 소리가 집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던 그날 밤처럼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민지, 우리 민지는 잘 있겠지. 괜한 걱정이겠거니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쿵, 쿵, 쿵. 그때였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힘조차 없는 듯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이 새벽에 누구지? 금자 여사가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켜자 화면 가득 내리는 빗줄기 사이로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금자 여사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제 뱃속으로 나아 금지옥엽 키운 딸 민지였습니다. 민지야. 금자 여사는 슬리퍼도 신지 않고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순식간에 온몸을 적셨지만 그런 건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딸이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민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번쩍이는 번개 불빛 아래 드러난 민지의 모습은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임신 8개월이라 부풀어 오른 배를 양손으로 감싸쥐고 있었는데 그 손등이 온통 찢어지고 멍투성이었습니다. 얼굴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어올랐고 찢어진 입술 사이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얇은 인부복은 비와 흙탕물, 그리고 핏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야? 민지야, 눈 떠봐.
금자 여사는 딸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딸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가 안 움직여. 민지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아기가 안 움직여? 그게 무슨 소리야? 배를 너무 많이 맞아서. 아기가. 그 순간 금자 여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어? 말해봐. 누구야? 민지는 대답 대신 공포에 질린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자 여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짓을 할 인간, 아니 짐승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강남의 졸부 집안이라며 거들먹거리던 사돈, 그리고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썩어 문드러진 사위놈 최준호. 그놈이지? 그 썩을 놈이 이랬지. 금자 여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김 기사 깨워. 당장 차대. 금자 여사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저택을 울렸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어머, 민지 아가씨가 왜 이래요? 닥치고 차 빨리 대라고. 119 부를 시간 없어. 금자 여사는 딸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괴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라는 이름의 힘이었습니다. 응급실로 달리는 차 안. 민지는 금자 여사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계속해서 헛소리를 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민지야, 정신 차려. 엄마야. 여기 엄마 차 아니야. 밤 늦었다고. 국이 짜다고. 그것밖에 안 했는데. 금자 여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기는 안 돼요. 제발 아기만은. 저만 때려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금자 여사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딸이 얼마나 끔찍한 시간을 보내왔는지 그 헛소리만으로도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김 기사, 더 빨리 못 가? 지금 최대 속도입니다, 회장님. 5분만 버티십시오. 5분이 뭐야, 5초도 길어. 빨리 밟아. 금자 여사는 딸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딸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마치 죽은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민지야, 우리 민지,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민지의 감긴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민지가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들것에 딸을 옮기는 동안 금자 여사는 딸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산모입니다. 임신 8개월, 전신 타박상에 복부 외상. 보호자분, 손 놓으셔야 해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뱃속 아기도요. 제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금자 여사는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묻은 딸의 피가 아직 따뜻했습니다. 금자 여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감히 내 딸을, 감히 내 핏줄을. 금자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시퍼런 살기가 들어찼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도 고집스럽게 써오던 그 전화기에는 대한민국 뒷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의 직통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박 실장, 잖아. 새벽 4시 금자 여사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낮고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당장 종합병원 응급실로 와. 민지가 죽을 뻔했어. 네, 민지 아가씨가요? 무슨 일이? 그리고 사냥 준비해. 아주 더럽고 끈질긴 짐승을 잡아야겠다. 대형 건설 관련 서류 다 챙겨와. 전화 너머로 박 실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30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금자 여사는 병원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주먹 안에서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최준호, 그리고 최씨네 집안 전부. 너희가 건드린 게 뭔지 알려줄게. 아주 똑똑히. 수술실의 붉은 불빛이 마치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장장 6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금자 여사는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고 수술실 앞 의자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에 도착한 박 실장이 커피를 건넸지만 금자 여사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조금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쓰러지시면 어떡합니까? 목구멍에 뭐가 넘어가야지. 우리 민지가 저 안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데 민지 아가씨는 강합니다. 분명 이겨낼 겁니다. 금자 여사의 눈은 수술실 문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묵주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민지 살려주세요. 아기도요. 속으로 수백 번을 되뇌었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나왔습니다. 금자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은요? 아기는요? 보호자분이시죠? 일단 앉으시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금자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실장이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태아는 기적적으로 무사합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다만 조기 박리 위험이 있어서 당분간 인큐베이터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야. 금자 여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에 그녀의 안도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문제는 산모입니다. 갈비뼈 3개가 부러졌고 안아골절에 고막 파열까지 온몸에 난 타박상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게 다 그놈이. 보호자분. 의사가 금자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십시오. 이건 어젯밤 폭행만의 흔적이 아닙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의사가 두꺼운 서류 봉투에서 엑스레이 사진 여러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뼈가 부러졌다가 잘못 붙은 흔적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건 왼쪽 팔이고요. 이건 오른쪽 다리, 여긴 갈비뼈. 최소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아주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자 여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년 전이라면 결혼하고 나서 쭉.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담배 화상 자국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팔 안쪽, 등, 허벅지, 전부 옷으로 가려지는 부위에만요. 일부러 안 보이는 데만 골라서 지진 겁니다. 뭐라고요? 금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의사 생활했지만 이 정도는 처음 봅니다. 이건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학대예요.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박 실장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 나가 있어. 나 좀 혼자 있게. 알겠습니다. 박 실장이 물러나자 금자 여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2년 전 민지가 결혼하던 해였습니다. 엄마, 나 행복하게 잘 살게. 준호 씨가 나 정말 아껴줘.
신부 대기실에서 환하게 웃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을 잡고 빙그르르 돌던 그 예쁜 모습이 엄마 걱정 마. 시댁 어른들도 다 좋은 분들이야. 나 진짜 복 받은 거야. 그날 금자 여사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지야, 시집가서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와. 알았지? 참지 말고. 엄마 무슨 소리야? 준호 씨가 얼마나 자상한데. 걱정 마. 딸은 그렇게 웃으며 시집을 갔습니다. 그 웃음 뒤에서 딸은 지옥을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정엄마 걱정할까봐 혹은 제가 선택한 결혼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 긴 시간 동안 혼자 피를 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왜 몰랐을까? 금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 때 만난 딸이 유독 수척해 보였던 것도, 긴 팔옷만 입고 다녔던 것도, 시댁 얘기만 나오면 말을 돌렸던 것도 전부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못 본 척한 건 다름 아닌 자신이었습니다. 어머님,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거 사진도 다 찍어뒀고 진단서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신고. 금자 여사가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에 의사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경찰? 법? 그런 미지근한 걸로 내분이 풀릴 것 같아요? 금자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단서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내 딸 몸에 난 상처 하나하나, 뼈 마디마디 부러진 고통, 그놈들한테 똑같이, 아니 1000배 만배로 돌려줄 겁니다. 금자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리빨 같은 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법은 너무 멀고 내 손은 가깝거든요. 의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금자 여사는 잠든 민지의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 멍든 눈, 찢어진 입술. 어릴 적 인형처럼 예뻤던 딸의 얼굴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미안하다, 민지야. 금자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돈 버느라 바빠서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잘못 골랐어. 다 내 죄다. 내가 눈이 삐어서 그런 놈을 골랐어.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술 냄새를 풍기며 사위 최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그의 어머니, 민지의 시어머니인 이 여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은커녕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장모님, 민지 여기 있죠? 애가 왜 새벽에 집을 나가고 난리래요? 최준호가 껄렁하게 말하며 병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사람 쪽팔리게. 시댁 식구들 다 깼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알아요? 금자 여사는 민지의 이마에 얹은 물수건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여사가 한술 더 떴습니다. 사돈어른,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애가 시댁 어른들 있는 집에서 야반도주를 해요? 동네 창피해서 어떡해요. 그리고 봐요. 뱃속에 애까지 가진 계집애가 조심성 없이 어딜 돌아다녀서 저렇게 다쳤대요?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는지. 우리 때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숨도 못 쉬고 살았는데. 금자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서늘한 기운에 최준호가 멈칫했습니다. 장모님? 다쳤다? 금자 여사가 낮게 음조렸습니다. 내 눈엔 이게 조심성 없이 돌아다니다 다친 걸로 보여. 아, 부부싸움 좀 하다 보면 밀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최준호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서 좀 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근데 민지가 워낙 약해서 좀 많이 다친 것 같은데. 풀 수도 있다고? 예.
스트레스를 마누라 패서 푼다고? 금자 여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갈비뼈 3개를 분질러 놓고 담배로 살을 지지고 임신한 배를 걷어차는 게 스트레스 푸는 거야? 그게 최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모님, 그건 좀 과장이. 과장? 금자 여사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2년 동안 내 딸을 개 패듯이 패놓고 이제 와서 과장이야? 짱 마이너스. 순식간이었습니다. 금자 여사의 손이 최준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최준호가 비틀거리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귀한 아들을. 이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금자 여사의 눈빛 한 방에 얼어붙었습니다. 귀한 아들. 금자 여사가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내 눈엔 이 버러지 같은 놈이 귀한 아들로 보여. 내 눈엔 밟아 죽여도 시원찮을 바퀴벌레로 보이는데. 뭐라고요? 사돈 어른이 지금 미쳤어요? 닥쳐. 금자 여사의 한마디에 이 여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자 여사는 바닥에 쓰러진 최준호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칠순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악력이었습니다. 잘 들어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최준호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코앞에서 느껴지는 금자 여사의 살기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평범한 장모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부로 너희는 내 딸, 내 손녀 근처에 얼씬도 못한다. 알겠어? 장모님. 그리고 금자 여사가 최준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기대해라. 네가 민지한테 했던 짓들,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모조리 가루로 만들어줄 테니까. 뼈가 부러지는 게 어떤 건지, 살이 타는 게 어떤 건지 똑똑히 느끼게 해줄게. 최준호는 공포에 질려 딸꾹질을 시작했습니다. 금자 여사가 손을 놓자 그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지 사이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꺼져. 금자 여사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다음에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뺨이 아니라 목이 날아갈 줄 알아. 최준호는 허겁지겁 일어나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여사도 아들을 부축하며 따라 나가다가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두고 봐요, 사돈 어른. 우리 아들 때린 거 가만 안 둘 거야. 우리가 누군 줄 알아? 대형 건설이 뭔지 알아? 금자 여사는 대답 대신 냉소를 날렸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누가 누굴 가만 안 두나. 문이 닫히고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금자 여사는 다시 딸 곁으로 돌아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금자 여사가 딸의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댔습니다. 딸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너는 푹 쉬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실장. 금자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 자국이 마른 그녀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대형 건설. 그 회사 자금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아슬아슬합니다. 저희한테 융통받은 급전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 그럼 이제 호흡기를 떼야겠구나. 금자 여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집으로 와. 회의할 거 있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나간 뒤 금자 여사는 다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준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장모님이 시장통에서 잔돈이나 세던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 대한민국 현금 부자 순위권에 드는 지하 경제의 여왕이라는 사실을. 금자 여사는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민지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 눈에서 흐른 피눈물, 저놈들 피로 씻어주마.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복수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최준호와 이 여사가 병원에서 쫓겨난 다음 날 아침, 금자 여사는 병실에 개인 간호사와 경호원들을 배치한 뒤 곧바로 성북동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식사라도 먼저 하시죠. 밤새 아무것도 못 드셨잖아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많이 상하셨어요. 민지 아가씨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면. 됐어. 밥은 나중에 먹을게. 금자 여사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박 실장, 서재로 와. 할 얘기가 있어. 네, 회장님. 서재로 들어간 금자 여사는 문을 잠그고 벽에 걸린 산수와 족자를 걷어냈습니다. 그 뒤에는 육중한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 실장도 처음 보는 금고였습니다. 회장님, 이 금고는 제가 10년 넘게 모셨는데 처음 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어본 거야. 오늘 처음 열어. 금자 여사가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2번, 다시 오른쪽으로 1번.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대신 낡은 장부들과 USB, 그리고 서류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서류들도 있었고 최근 것으로 보이는 깔끔한 문서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자 여사가 40년간 악착같이 모아온 재산 목록이자 동시에 그녀에게 빚을 지고 있는 수많은 기업과 유력 인사들의 약점이 담긴 데스노트였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박 실장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내 보험이지. 금자 여사가 서류 뭉치를 하나씩 꺼내며 말했습니다. 남편 죽고 혼자 애 키우면서 사업한다고 얼마나 많은 놈들한테 당했는지 알아? 사기도 당하고 협박도 받고 빚대이기도 하고 그때부터 모아둔 거야. 언젠간 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금자 여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네. 금자 여사가 서류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대형건설 채무 현황 및 주식 담보대출 계약서. 찾았다. 대형건설이면 사돈네 회사 아닙니까? 그래. 최준호 그 썩을 놈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견건설사지. 금자 여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어. 작년에 급한 불 끄려고 사채까지 손댔는데 그 사채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 설마 우리 골드 홀딩스야. 300억. 박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저희가 대형 건설의 최대 채권자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물론 놈들은 그 돈의 주인이 나라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어. 그냥 어디 투자회사에서 온 급전이려니 했겠지. 금자 여사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실장, 대형 건설 지금 자금 사정 어때? 아슬아슬합니다. 다음 달 돌아오는 어음 300억을 막지 못하면 바로 부도 처리될 상황입니다. 회장님께서 융통해 주신 긴급 자금으로 겨우 숨만 붙어 있는 거죠. 그래. 그럼 이제 호흡기를 떼야겠구나. 금자 여사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상환 요청할까요? 아니. 금자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시시해. 한 방에 죽여버리면 고통을 못 느끼잖아.
그럼 어떡해. 말려 죽여야지. 금자 여사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피가 마르고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게 해줘야지. 민지가 2년 동안 겪었던 그 지옥을 놈들은 평생 겪게 해줄 거야.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까요? 우선 금융권 쪽부터 손봐. 김 행장한테 내가 직접 연락할 테니까 자네는 이금융권이랑 저축은행 쪽 정리해. 대형 건설 어음이면 휴지 조각이라고 소문 쫙 퍼뜨려. 네, 회장님. 그리고 언론 쪽 인맥도 풀어. 아직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그놈들 더러운 속살을 세상에 다 까발릴 거야. 그 시각 최준호의 집. 평창동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최 씨 집안의 저택은 아침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내 얼굴 좀 봐. 최준호가 거울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젯밤 금자 여사에게 맞은 뺨이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 늙은 여편니가 미쳤나? 감히 날 때려? 내가 누군지 알고. 이 여사가 얼음주머니를 들고 와서 아들 뺨에 대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유, 속상해라. 내 아들 얼굴 부은 것 좀 봐. 어떻게 이게. 엄마, 나 진짜 열받아. 그 할망구 고소할 거야. 폭행죄로. 그래, 내가 내일 당장 변호사 불러서 고소할 거다. 감히 누구 사위를 손찌검해. 이 여사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민지 그년도 그래. 남편이 좀 화가 났으면 풀어줘야지. 쪼르르 친정에 가서 일러 바쳐? 시집 온 년이 그게 뭐야? 맞아. 엄마 말이 맞아. 민지가 잘못한 거야. 내가 때리긴 했지만 그건 다 걔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최준호가 술잔을 기울이며 투덜거렸습니다. 밥도 맛없게 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다 친정엄마가 부자라면서 돈 한 푼 안 갖고 왔잖아. 사기 결혼이야, 사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골프를 치고 돌아오는 길인 듯 골프복 차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야. 아침부터 왜들 이래? 아버지, 장모가 저 때렸어요. 이것 좀 보세요. 최준호가 부은 뺨을 내밀었습니다. 최 회장이 혀를 찼습니다. 쯧쯧, 집안 꼴 잘 돌아간다. 그래서 민지는 데려왔어? 아니요. 장모가 쫓아냈어요. 근처에도 못 오게 경호원까지 세워놨다고요. 뭐, 이 멍청한 놈아. 최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 사정이 어떤지 알잖아. 다음 달 어음 막을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그게 제 잘못이에요? 민지가 도망간 거지. 닥쳐. 최 회장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민지네 집 겉보기엔 허름해도 그 늙은이가 알부자라는 소문이 있어.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현금을 얼마나 쥐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든 구워 삶아서 급전 좀 땡겨야 하는데 네가 일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으니 어쩌자는 거야. 최 회장에게 며느리의 안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돈뿐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병원에 가. 무릎을 꿇든 쇼를 하든 해서 민지 데려와. 네, 제가요? 그래, 네가. 그리고 장모한테 돈 얘기 좀 슬쩍 꺼내봐. 사업 자금 좀 도와달라고. 아버지, 그건 좀 뭐? 그 여자가 뭐 대단한 사람이야? 시장통 할머니가 얼마나 있겠어. 기껏해야 몇 억 정도겠지. 그래도 지금 우리한테는 급하니까. 최 회장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민지 뱃속에 우리 손자가 있잖아. 그거 빌미로 잘 구슬려봐. 알았어? 알겠습니다. 최준호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고스란히 금자 여사의 귀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결혼할 때 혹시나 해서 예물시계에 심어두었던 초소형 도청 장치 덕분이었습니다. 금자 여사는 딸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렇게 해두었던 것입니다. 그 판단이 옳았음을 이렇게 확인하게 될 줄이야. 성북동 저택 서재.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역겨운 대화에 금자 여사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급전 땡기러 온다? 구워 삶는다? 박 실장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저 인간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사람을 거의 죽여놓고 돈 타령이에요? 돼지들이 만찬을 즐기고 있구나. 금자 여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살장이 코앞인 줄도 모르고 저놈들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이나 봐. 사람 목숨이 돈보다 못한 거지. 회장님, 저런 놈들은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시죠. 아니야. 금자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방에 끝내면 재미없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여야 해. 저놈들이 발버둥 치는 꼴을 봐야지. 금자 여사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행장님? 나 박금자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잘 지내셨어요? 전화 너머로 긴장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박 회장님. 무슨 일로 연락을? 그동안 안부도 못 여쭙습니다. 안부는 됐고요.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대형 건설 대출건 말인데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정리라면 연장 불가. 기존 대출도 일주일 내로 상환 요청해 주세요. 가능하시죠? 그러면 대형 건설이 버티지 못합니다. 부도가. 김 행장님. 금자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행장님 뒤에서 얼마나 밀어줬는지 기억하시죠? 10년 전 그 일도 있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부실 기업 대출 정리하는 거 은행 입장에서도 나쁠 거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행장님. 나중에 밥 한번 해요. 전화를 끊은 금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지야, 조금만 기다려라. 저놈들이 무릎 꿇고 빌 때까지 엄마가 하나하나 다 갚아줄게.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금융권도 다 막아. 저축은행, 캐피탈, 사채까지. 대형 건설 어음 받아주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자 여사가 돌아섰습니다. 그 눈빛의 서린 냉기가 박 실장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준호 그놈이 내일 병원에 온다며? 아주 특별하게 맞이해줘야겠어.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금융계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건설에 대한 자금줄이 동시다발적으로 막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대형 건설 본사 회장실. 자금 팀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아침부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최 회장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 연장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존 대출금도 일주일 내로 전액 상환하랍니다. 뭐야? 최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 행장이랑 어제도 골프 쳤어. 19번 홀에서 술까지 마셨다고. 그때는 아무 말도 없었잖아. 저도 믿기지가 않아서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본점 결정이랍니다. 최 회장은 펄쩍 뛰며 당장 김 행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비서가 받더니 회의 중이라며 끊어버렸습니다. 2번, 3번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새끼가 전화를 안 받아? 나한테? 감히?
최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회장님,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금 팀장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이금융권, 저축은행, 심지어 사채 시장까지 우리 회사 어음을 받아주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뭐라고? 사채까지? 네, 평소에 거래하던 곳들한테 다 연락했는데 하나같이 거절입니다. 위에서 안 된다고 했다면서요. 위가 어딘데? 모릅니다. 다들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처럼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누구야? 어떤 놈이 감히 우리 대형 건설을. 최 회장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알아봤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골드홀딩스라는 투자회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골드홀딩스? 그게 뭔데? 처음 듣는 이름인데. 저도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저희한테 융통해준 300억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뭐? 그 돈이 거기서 나온 거였어? 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실소유주가 누군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워낙 베일에 쌓여 있어서. 당장 알아내. 뭘 하고 있어? 그 시각 금자 여사는 병원에서 민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안정을 취해야 했지만 의식은 또렷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민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민지야? 어디 불편해? 의사 부를까? 아니, 그게 아니라. 민지가 금자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래. 더 이상 못 참겠어. 아니, 참으면 안 되는 거였어. 진작 엄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까지 힘들게 해서 미안해. 엄마 속 썩인 거 다 알아. 금자 여사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이혼은 당연한 거고 위자료도 두둑이 받아야지. 저놈들한테 네가 당한 거 생각하면 전 재산 뜯어내도 모자라. 엄마. 그리고 민지야. 금자 여사가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네가 미안해할 거 하나도 없어. 잘못한 건 그놈들이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알았지?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금자 여사는 딸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어. 실컷 울어.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국내 1위 로펌 태산의 대표 변호사 정태산이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금자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변호사 왔어? 어서 와. 민지 아가씨 오랜만입니다. 많이 다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민지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야? 민지가 금자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태산 로펌 대표야. 대한민국에서 이혼 소송 제일 잘하는 사람이지. 엄마가 불렀어. 네. 태산 로펌이면.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벌가 이혼 소송을 도맡아 하는 전설적인 로펌이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는 다 됐습니다. 정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양육권, 그리고 형사 고소까지 가장 유능한 변호사 5명으로 팀을 꾸렸습니다. 증거는 박 실장님이 이미 완벽하게 수집해 두셨더군요. 진단서, 사진, 녹음 파일, 도청 기록까지. 이 정도면 승소는 100%입니다. 금자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소는 당연한 거고 내 목표는 그게 아니야. 그럼 뭘 원하십니까?
금자 여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저놈들이 법정에서 제발 감옥에 보내주세요라고 빌게 만드는 거야. 바깥 세상이 감옥보다 더 지옥이라는 걸 보여줄 테니까. 정 변호사가 씩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죠. 민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금자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대체 엄마가 누구야? 어떻게 태산 로펌 대표가 직접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몸 추스르는 게 먼저야. 금자 여사가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준호가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꽃바구니를 들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채였습니다. 아버지의 불호령에 연기를 하러 온 것입니다. 아, 저기요. 박민지 씨 병실이 어디죠? 최준호가 안내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입구에서부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뭐야, 니들 뭔데? 비켜. 내 아내 보러 왔어. 최준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접근하실 수 없습니다. 뭐, 니들이 뭔데 내 앞을 막아. 최준호가 경호원을 밀치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다치십니다. 야, 이 새끼들이. 소란이 벌어지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금자 여사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자 여사는 천천히 최준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뭐야, 이 소란은? 아, 장모님. 최준호가 급히 표정을 바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꽃바구니를 내밀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모님, 오해십니다. 제가 어제는 술이 과해서 실수를 좀 했는데요. 민지 좀 보게 해주세요. 사과하고 싶어서요. 연기가 많이 늘었구나. 금자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쩌니 관객이 없어서. 네, 무슨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했다. 금자 여사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가처분이요?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거야. 법원 결정문 보여줄까? 여기 있어. 금자 여사가 품에서 서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최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모님,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저도 아버지가 될 사람인데 아이 얼굴이라도 보게 해주셔야죠. 아버지? 금자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임신한 마누라 배를 걷어찬 놈이 무슨 아버지야? 입에서 아버지 소리가 나오냐? 그건 제가 술에 취해서. 술 타령하지 마. 술이 문제가 아니라 내 썩어 빠진 인성이 문제야. 금자 여사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최준호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한테 전해라. 네. 300억 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최준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300억이요? 대형 건설의 목숨줄 내가 쥐고 있다고. 알아듣겠어? 그게 말도 안 돼요. 장모님이 어떻게긴. 내 돈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금자 여사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썩은 동아줄 잡고 발버둥 치지 말고 가서 장례식 준비나 하라고 해라. 회사 장례식. 장모님,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에 얼굴 보면 그땐 뺨이 아니라 다른 게 날아갈 줄 알아. 금자 여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최준호는 멍하니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가 우리 회사 채권자라고? 그 시장통 할머니가 300억을?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손에 들린 꽃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뭐야?
꽃 들고 왔다가 쫓겨나네. 무슨 일이래? 최준호는 창피함과 공포가 뒤섞인 얼굴로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뭐, 민지 데려왔어? 그게 아니라, 장모가 뭐? 300억. 그 300억이 장모 돈이래요. 우리 회사 목숨줄을 장모가 쥐고 있대요. 전화기 너머로 최 회장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300억이 그 여자 거라고. 그 시장통 할망구가. 네. 접근 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했대요. 어떡해요, 아버지. 전화기 너머로 최 회장이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자 여사의 칼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형 건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회장님, 이번 주 어음 결제 50억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협력업체들도 대금 지급 독촉에 본사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피켓 들고 나왔어요. 언론에서도 냄새를 맡았는지 취재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기자들이 아침부터 전화기를 붙들고 있어요. 임원 회의실에서 쏟아지는 보고에 최 회장의 얼굴은 낯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중견 건설사로 승승장구하던 대형 건설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주가는요? 연일 하한가입니다. 이번 주에만 40% 빠졌습니다. 거래처들은 절반이 거래 중단 통보를 해왔습니다. 대형 건설이랑 엮이면 같이 망한다고 최 회장이 이 말을 감싸쥐었습니다. 도대체 골드홀딩스가 뭐하는 곳인지 알아냈어? 조사해봤는데 페이퍼 컴퍼니를 여러 개 거친 구조라 실소유주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회사 뒤에 박금자라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박금자? 그 이름 어디서? 최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순간 번개처럼 기억이 스쳤습니다. 설마 며느리 친정어머니 이름이 박금자 아니었나? 네, 그 시장통 할머니요? 야, 당장 알아봐. 그 여자가 뭐하는 사람인지. 1시간 뒤 조사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최 회장은 보고서를 읽다가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박금자. 겉으로는 성북동에서 조용히 사는 평범한 할머니. 하지만 그 실체는 골드홀딩스를 비롯한 12개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지주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추정 자산만 3조 원. 대한민국 현금 부자 순위권에 드는 말 그대로 숨은 재벌이었습니다. 3조. 최 회장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대형 건설 전체 자산이 2천억도 안 되는데 그 장모라는 여자가 3조를 가지고 있다고? 아버지, 이게 사실이에요? 최준호가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딸을. 닥쳐. 최 회장이 보고서를 집어던졌습니다. 내 놈이 그 여자를 때리고 다녔으니까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야. 이 멍청한 놈아. 저도 몰랐잖아요. 민지가 그런 집안 딸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몰랐으면 사람을 때리지를 말았어야지. 최 회장이 재떨이를 집어 최준호에게 던졌습니다. 최준호가 간신히 피했지만 재떨이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장 그 여자한테 가서 빌어요. 무릎을 꿇든 뭐라든. 뭐, 내가 그 시장통 할망. 최 회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시장통 할망구라고 부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가자. 당장 가.
최 씨 일가는 급히 차를 몰아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금자 여사의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 집이라고? 평소 허름한 집이라고 무시하던 그곳은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고급 한옥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서 있었고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뭐야, 우리 집보다 훨씬 좋잖아. 최준호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최 회장이 대문 앞에서 경호원에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대형건설 최 회장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경호원이 인터폰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시랍니다. 최 씨 일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정원을 지나 한옥 마루에 이르자 금자 여사가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박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어른. 금자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서 계시지 말고 앉으시죠. 최 회장이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준호와 이 여사도 옆에 앉았지만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병원에서 큰 소리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그동안 큰 실례를 했습니다. 최 회장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 숙여본 적 없는 그였지만 지금은 목숨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며느리한테 잘못한 것도 있고 아들 교육을 잘못 시킨 것도 있고 그래서요? 금자 여사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부탁 좀 드리려고요. 그 300억 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한 달만. 아니, 보름만이라도. 보름? 금자 여사가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 민지는 2년을 기다렸어요. 매일같이 맞으면서 담배에 찢어지면서 그래도 참고 기다렸어요. 이 집안이 변할 거라고, 남편이 달라질 거라고. 근데 사돈어른은 보름도 못 기다리시겠다고요? 최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준호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미쳤었어요. 술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민지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금자 여사는 무표정하게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용서? 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지한테 잘할게요. 진짜로요. 잘한다고? 금자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최준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2년 동안 갈비뼈를 3개나 부러뜨려 놓고 담배로 살을 찢어 놓고 임신한 배를 걷어차 놓고 금자 여사가 최준호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이제 와서 잘하겠다고? 그걸 말이라고 해? 너한테 용서 따위 없어. 네가 민지한테 한 짓 하나하나 다 갚아줄 거야. 금자 여사가 손을 놓았습니다. 최준호가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사돈어른. 금자 여사가 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300억? 그건 시작도 안 했어요. 네. 그게 무슨. 대형 건설 주거래 은행 3곳, 내일부터 거래 중단됩니다. 진행 중인 공사 현장 5곳, 하도급 업체들이 철수할 거예요. 그리고 금자 여사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여기 있는 건 대형 건설 비자금 조성 내역이에요. 국세청이랑 검찰에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디서? 사돈어른, 나 이 바닥에서 40년 굴렀어요. 사람 뒷조사하는 거, 약점 잡는 거. 그거 내 전문이에요.
금자 여사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왜 우리 민지를 그런 집안에 시집 보냈는지 아세요? 뒷조사 안 하고 보낸 거 아니에요. 일부러 보낸 거예요. 네. 우리 민지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거든요. 재벌 딸 소리 듣기 싫다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고. 그래서 일부러 평범한 집안 골랐어요. 금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내가 민지를 지옥으로 보낸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금자 여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끝내려고요. 민지가 겪은 지옥, 당신들한테 똑같이 돌려줄 거예요. 사돈어른, 제발. 최 회장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70평생 남에게 머리 숙여본 적 없는 그가 이마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뭐든? 네, 뭐든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 여사도 옆에서 같이 엎드렸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며느리한테 함부로 대한 것도 있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금자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하나만 하세요. 뭔데요? 최 회장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우리 민지 병실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요. 가족 다 데리고 기자들 앞에서 기자들이요? 네. 전국에 생중계할 거예요. 대형 건설 회장 일가, 며느리 폭행 사죄라고. 그거 하시면 일주일 말고 한 달 더 드릴게요. 최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돈어른, 그건 너무 뭐요? 금자 여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우리 민지는 2년 동안 맞으면서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자기가 고른 결혼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근데 사돈어른은 기자 앞에서 고개 한번 숙이는 것도 못 하시겠다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금자 여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체면 지키다 망할래요? 아니면 체면 버리고 한 달 벌래요? 선택은 사돈어른 몫이에요. 최 회장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평생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서울대병원 로비는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취재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방송국 중계차까지 병원 앞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형 건설 최 회장이 직접 사죄한다면서요? 며느리를 폭행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숨은 재벌 장모가 복수에 나섰다는데 사실입니까? 3조 자산가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미 대형 건설 며느리 폭행 기사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금자 여사는 병실에서 TV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지도 침대에 기대 앉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옆에서 태블릿으로 인터넷 반응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저 사람들이 와요? 오겠지. 안 오면 다 끝나는 거니까. 금자 여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인터넷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이 건입니다. 박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그래, 뭐라고들 해? 재벌가 며느리 폭행, 숨은 재벌 장모의 복수, 대형 건설 위기. 전부 저희한테 유리한 여론입니다. 금자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시 정각. 병원 정문으로 검은 세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최 회장,
이 여사, 그리고 최준호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장례식에 온 것처럼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저기 옵니다. 최 회장입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경호원들이 간신히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최 회장님, 며느리 폭행이 사실입니까? 2년간 상습 폭행이 있었다는데 해명해 주세요. 숨은 재벌 장모님이 복수에 나섰다는 게 사실인가요? 대형 건설 부도설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최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평생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기업인 행사에서 박수 받으며 단상에 오르던 그가 이제는 죄인처럼 기자들 앞에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금자 여사가 보낸 마지막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내일 안 오시면 모레 부도 처리됩니다. 선택은 사돈어른 몫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박 실장이 최 씨 일가를 안내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마이크가 설치된 단상 앞에 세 사람이 섰습니다. 그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 대형 건설 회장 최만식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소 카랑카랑하게 회의실을 지배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저희 가족이 며느리에게 저지른 잘못을 사죄하기 위해서입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희 아들 최준호가 2년간 아내를 폭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거세게 터졌습니다.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담배로 화상을 입히고 임신한 아내의 배를 걷어찬 것도 사실입니다. 최준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자신의 만행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 자리에서 며느리 박민지 씨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최 회장이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이 여사와 최준호도 옆에서 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금자 여사가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진심일까?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심? 저게 진심으로 보여? 금자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건 회사 살리려고 하는 쇼야. 진심은 무슨,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저러는 거지. 그래도 저렇게까지 했으면 좀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금자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때린 남편이라도 저렇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지야. 금자 여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2년 동안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는지 엄마가 다 알아. 매일 맞으면서도 참았던 거, 친정에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거. 근데 저 사람들은 네가 힘들었던 2년 동안 뭐 했어? 며느리가 맞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 아니, 오히려 부추겼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릎 꿇은 건 네가 불쌍해서가 아니야. 돈 때문이야. 회사 때문이야. 진심으로 미안해서 저러는 거 아니야. 알아요, 엄마. 알아요.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알아. 저 사람들이 날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 그냥 돈줄로만 봤다는 거. 금자 여사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 알면 됐어. 이제 다 끝난 거야. 엄마가 다 정리해 줄게. 그 시각 로비에서는 기자회견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 위자료는 얼마나 지급할 계획이십니까? 형사 고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대형건설 자금난과 이번 사건이 연관이 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최 회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굴욕감에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최 씨 일가는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최 회장이 폭발했습니다. 최 회장이 좌석을 내리쳤습니다. 평생 이런 치욕은 처음이야. 전국의 생중계로 개망신을 당하다니.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이 돼? 내가 무릎을 꿇었어. 그 시장통 할망구 앞에서 최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 벌었잖아요. 그 사이에 뭔가 방법을. 이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방법? 무슨 방법? 금융권이 다 막혔는데 무슨 수로 300억을 구해. 해외 투자자를 찾아보든가.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야. 최 회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최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 실장이었습니다. 금자 여사의 박 실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회장님, 박 실장입니다. 회장님께서 전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요? 오늘 기자회견 잘 보셨답니다. 약속대로 한 달 드리겠답니다. 최 회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내일 아침 9시 뉴스 꼭 보시랍니다.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시더군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선물? 무슨 선물? 다음 날 아침 9시 TV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대형건설 최만식 회장이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관계에 뇌물을 공유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또한 최 회장의 아들 최준호 씨에 대해서도 아내 상습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의료기록, 녹음 파일 등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게 최 회장이 비틀거렸습니다. 이 여사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검찰 관계자는 익명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증거가 매우 구체적이고 방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회계 조작과 탈세 혐의도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회장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도 대형 건설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대형 건설의 부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자 여사였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믿기에 불과했습니다. 사과를 받아내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칼은 뒤에서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떡해요? 구속영장이래요. 최준호가 패닉 상태로 소리쳤습니다. 닥치라고. 최 회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제국의 왕이 내지르는 마지막 비명 같았습니다. 성북동 저택. 금자 여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정원의 나무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말했잖아요. 한 방에 끝내면 재미없다고. 금자 여사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녹차 향이 서재에 퍼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려 죽인다고. 이제 시작이에요.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찰 수사 지켜보면서 때 되면
300억 상환 청구해. 그리고 주주총회 준비해. 대형 건설 경영권 내가 가져갈 거야. 네. 그 회사 망하게 두면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불쌍하잖아. 그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까. 회사는 내가 살리고 저놈들만 지옥에 보낼 거야. 박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금자 여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조금만 더 기다려. 저놈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엄마가 꼭 보여줄게.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형 건설 본사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상주하다시피 했고 회계 장부와 서류들이 트럭째로 압수되었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또 소환장이 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야? 최 회장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위풍당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해 덥수룩했습니다. 밤잠을 설친 게 며칠째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준호 전무님 소식입니다. 준호가 어쨌어? 오늘 새벽에 구속됐습니다. 상습 폭행 및 상해 혐의로요. 최 회장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뭐? 구속이라고? 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영장이 바로 발부됐답니다. 진단서, 사진, 녹음 파일까지. 변호사도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최 회장이 책상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 시각 서울구치소. 최준호는 차가운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창동 고급 저택에서 술 마시며 큰 소리치던 그가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철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 딱딱한 침대, 녹슨 변기. 이것이 그의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젠장. 최준호가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먹만 피가 나고 아플 뿐이었습니다.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민지 그년이 입을 열어서 아직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자신이 저지른 짓은 까맣게 잊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가면 가만 안 둬. 하지만 그가 나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검찰에서는 추가 혐의까지 검토하고 있었고 형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최소 5년은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5년. 5년이라고. 최준호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30대 후반의 황금기를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이 여사는 평창동 저택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때 하인들로 북적이던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우미도 운전기사도 경비원도 다 떠났습니다. 월급을 줄 수 없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 여사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한탄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10살은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해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들 하나 잘 키워보려고 했던 게 죄야? 그때 거실로 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끝났어. 뭐가? 회사가 끝났어. 내일 부도 처리된대. 이 여사의 손에서 소주잔이 떨어졌습니다. 부도? 그게 무슨 소리야? 은행에서 최후 통첩이 왔어. 내일까지 300억 상환 안 하면 부도 처리한다고. 근데 돈이 없어. 어디서도 안 빌려줘.
최 회장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여자가, 박금자, 그 여자가 완전히 조여놨어. 금융권, 사채, 해외까지 다 막아놨더라고. 내가 40년 쌓아온 인맥이 하룻밤 사이에 다 끊겼어. 그럼 우리 어떡해? 이 집은? 재산은? 다 날아가. 회사 부도나면 연대보증 서 있으니까 개인 재산도 다 압류당해. 이 여사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최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를 사람 취급 안 한 게 잘못이지. 돈줄로만 본 게 잘못이지. 아들이 마누라 패는 거 알면서 모른 척한 게 잘못이지. 그래도 그렇지. 그까짓 며느리 하나 때문에 이 지경이 되다니. 그까짓 며느리? 최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며느리 엄마가 3조짜리 재벌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그랬겠어? 우리가 사람을 돈으로만 봤으니까 이 꼴이 난 거야. 이 여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형 건설 부도 소식이 전국에 타전됐습니다. 속보 대형 건설 최종 부도 처리, 40년 역사막 내려, 속보 최만식 회장, 비자금 및 뇌물 혐의로 검찰 소환, 속보 최준호 전 전무 상습 폭행 혐의 1심 재판 시작, 속보 대형 건설 협력업체들, 연쇄 부도 우려, 뉴스가 연일 대형 건설 몰락을 보도했습니다. 한때 중견 건설사로 이름을 날리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불운 참사라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숨은 재벌 장모의 복수가 여전히 화제였습니다. 시원하다, 잘됐다, 저런 놈들은 더 벌 받아야 한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성북동 저택, 금자 여사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복수에 성공한 쾌감보다는 오히려 허탈한 기분이 더 컸습니다. 회장님, 대형 건설 주주총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예상대로 기존 경영진 전원 퇴진, 신규 경영진 선임으로 결정됐습니다. 회장님께서 지명하신 분들로요. 그래. 그 회사 직원들은 잘못한 거 없으니까. 회사는 살려야지. 금자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회장 일가 재산 현황은 전부 압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평창동 저택, 별장, 차량, 주식. 남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 그게 맞지. 금자 여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어때?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내일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다행이네. 금자 여사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병실에서는 민지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무사히 자라고 있었고 민지의 상처도 많이 아물었습니다. 얼굴의 멍도 거의 사라졌고 부러졌던 갈비뼈도 붙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 이혼 서류 최종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태산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위자료 50억, 양육권 정권, 접근 금지 영구 명령까지 전부 받아냈습니다. 상대 측에서 항소할 여력도 없어서 이대로 확정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민지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2년간의 악몽을 끝내는 서명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거죠? 네, 끝났습니다. 민지 씨는 이제 자유예요.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입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2년이었어요. 2년 동안 매일 무서웠어요. 언제 또 맞을까,
오늘은 어디를 다칠까? 매일 그 생각뿐이었어요. 밥이 조금만 늦어도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무 이유 없이도 맞았어요. 숨 쉬는 것조차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정 변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이제 안 무서워요. 이제 진짜 끝났으니까. 민지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 그렇게 안 키울 거예요. 사랑받는 아이로,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울 거예요. 아빠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되게. 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민지 씨는 강한 분이에요. 저녁 금자 여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바구니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금자 여사를 맞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웃음이었습니다. 민지야,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응, 엄마. 이제 괜찮아. 금자 여사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민지 고생 많았어. 이제 다 끝났어. 엄마야말로.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복수한다고 돈도 많이 쓰시고. 그게 뭐가 고생이야. 내 딸 지키는 건데. 금자 여사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이제부터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엄마 눈치 볼 필요 없어. 내 인생이니까. 엄마. 그리고 그 아이. 금자 여사가 민지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같이 키우자.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해 줄게.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금자 여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모녀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금자 여사는 서재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금자 여사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지 지켜냈어.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딸, 내가 끝까지 지켰어.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금자 여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마지막, 최종 마무리가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형건설 며느리 폭행 사건의 최종 선고 공판이었습니다. 피고인 최준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과 안도의 한숨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또한 피고인 최만식에게는 징역 5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합니다. 최 회장이 비틀거렸습니다. 한때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건설사 회장이 이제는 피고인석에서 판결을 듣는 신세가 됐습니다. 6개월 전에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샜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최준호가 울부짖었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를 붙잡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버둥거렸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2년간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임신 중인 아내의 복부를 가격하여 태아의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담배로 화상을 입히고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반성은 법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도소에서 하는 겁니다. 7년 동안 충분히 반성하십시오. 끌어내세요. 교도관들이 최준호를 끌어냈습니다. 그는 끝까지 발버둥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지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용서해줘. 하지만 민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 사람을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재판에 출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금자 여사는 법원 로비에서 정태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 변호사. 아닙니다, 회장님.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진단서, 사진, 녹음 파일, 도청 기록까지. 검찰도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고생 많으셨어요. 민지건도 회사건도. 금자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회장 일가 재산 정리는 어떻게 됐어요? 전부 압류 및 경매 처리됐습니다. 평창동 저택, 별장, 차량. 남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사는 지금 친정에 얹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친정이 받아줬군요. 네. 근데 친정 형편도 안 좋아서 거의 쪽방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금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정심이 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생이란 게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복수를 다 끝내셨는데 후련하세요? 금자 여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련하냐고요? 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금자 여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지가 당한 인연을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아이 몸에 난 상처, 마음에 난 상처. 그건 평생 가는 거잖아요. 다만 저놈들이 똑같이 고통받는 걸 보니까 조금은 민지한테 미안한 마음이 덜어지는 것 같아요. 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좋은 어머니십니다. 좋은 어머니요? 난 그냥 내 새끼 지킨 것뿐이에요. 어미라면 누구나 그러잖아요. 금자 여사가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북동 저택에 모처럼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 할머니 왔다. 금자 여사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민지가 2달 전에 낳은 딸 박서연이었습니다. 민지는 아이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성이 아닌 엄마와 외할머니의 성을. 엄마, 서연이가 엄마 닮았대요.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 닮았으면 미인이겠네. 하, 엄마도 참. 민지가 웃었습니다. 6개월 전 병원에 실려왔을 때의 처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맑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민지야,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저요? 사실 생각해둔 게 있어요. 뭔데? 가정폭력 피해자들 돕는 일 하고 싶어요. 상담이든 법률 지원이든 나처럼 혼자 끙끙 앓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금자 여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민지 다 컸네. 엄마가 나 구해줬잖아요. 나도 누군가를 구해주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엄마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줄게. 고마워요, 엄마. 민지가 금자 여사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응? 사실 아직도 가끔 무서워요. 악몽도 꾸고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요. 서연이도 있고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금자 여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평생 옆에 있을게. 서연이도 너도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응, 알아요. 알아. 모녀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 서연이가 2 사람 사이에서 방긋 웃었습니다. 며칠 후
금자 여사는 혼자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박 실장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혼자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이었습니다. 허름한 건물, 낡은 간판. 한때 평창동 고급 저택에서 살던 사람이 머물 곳은 아니었습니다. 금자 여사가 접수대에서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이순자 씨 면회 왔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근데 면회객이 처음이시네요. 그래요? 네.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오셨거든요. 금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휠체어를 탄 이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샜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 대신 낡은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이 여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사돈어른. 금자 여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왜 여길? 날 비웃으러 오셨어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원망해요? 이 여사가 한참 동안 금자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피로와 체념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요? 할 자격이 없죠. 우리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매일 생각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며느리가 맞는 걸 알면서 왜 모른 척 했을까? 왜 오히려 부추겼을까? 왜 그 애를 사람 취급 안 했을까? 이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거 알아요. 근데 민지한테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시어머니로서 할 도리를 못했다고. 금자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할게요. 근데 용서는 민지가 결정할 일이에요. 나는 모르겠어요. 알아요. 당연한 거예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이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돈어른 잘 사세요. 민지도 아기도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 못다한 거 사돈어른이 대신해 주세요. 금자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돈어른도요. 남은 인생 후회하면서 사세요. 그게 벌이에요. 금자 여사가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오른 금자 여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드디어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금자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 우리 민지, 내가 끝까지 지켜냈어. 창밖으로 봄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지는 행복해질 거야. 서연이도 사랑받으며 클 거야. 당신은 걱정 말고 편히 쉬어. 금자 여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으로 돌아온 금자 여사를 민지와 서연이가 반겼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있었어. 무슨 정리요? 과거. 이제 진짜 끝났어. 금자 여사가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서연이 데리고 산책 갈까? 날씨 좋다. 좋아요, 엄마.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정원으로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새로운 봄이 왔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으려던 오만한 자들의 최후는 결국 처참한 파멸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했고 30년을 갈고 닦은 복수의 칼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차가운 새벽 맨발로 뛰쳐나가 피투성이가 된 딸을 안아주던 그 따뜻한 품이 결국은 얼어붙은 딸의 인생에 다시 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폭풍우가 몰아치고 억울함에 가슴을 치게 되는 순간들이 예고 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금자 여사가 보여준 것처럼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와 가족을 향한 진실한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련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통쾌한 복수극이 답답한 현실에 지친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사이다가 되고 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으며 진심으로 흘린 눈물은 언젠가 반드시 기쁨의 꽃으로 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삶을 지켜낸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금자 여사처럼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위대한 영웅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희망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 비추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